앞절에서는 이제 그 에어포일에 대한 점성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자, 이번 절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비점성 비압축성 유체일 때 에어포일에서 발생하는 양력의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3장에서 일단 시린더 가운데다가 볼텍스를 줘가지고 이렇게 감마를 줘가지고 양력은 뭐 로 v 감마로 되는 코타 주곱스키시에를 유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필요한 게 감마란 걸 알아요. 양력이 발생하려면 감마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에어포일 주위에는 어떻게 할 거냐? 에어포일 주위에 그러면 시린더에서처럼 여기서처럼 한 가운데다가 이렇게 감마를 줘갖고 여기 뒤쪽에 트레일링 에지에서 매끄럽게 나가도록 코타 컨디션을 만져가도록 하는 감마 값을 정할 것이냐. 이렇게 정하려고 봤더니 아주 이게 좀 복잡한 문제겠어요. 복잡한 문제겠어요. 여기 물론 이제 뭐 이렇게 해서 못 풀 것도 없지만 하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수치 계산을 할 때는 가능한데 이게 이제 우리 이론적으로 계산할 때는 이게 좀 복잡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볼텍스 시트라는 개념을 도입을 합니다. 우리 이미 볼텍스 시트라는 거는 소스 할 때 소스 한 점에서 이렇게 뭐 전방향으로 나누는 소스를 이렇게 시트로 해갖고 소스 시트로 해서 우리 그 뭐 개념을 수치적으로 계산을 했어요. 그렇듯이 이번에는 이 볼텍스를 한 점에 있는 이런 볼텍스를 이렇게 볼텍스 시트로 해서 이렇게 일정 값으로 분포를 주는 거죠. 이렇게 일정 값이 되도록 볼텍스 하나의 볼텍스 필라멘트를 그러니까 여러 볼텍스 필라멘트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연속적으로 감마 소문자 감마로. 그래서 볼텍스 시트라는 거는 볼텍스 필라멘트로 이루어진 면을 말한다. 단위 길이당의 강도를 감마 소문자 강도. 그 다음에 그 시트 길이 시트 여기서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서 여기까지 ds. 그러면 거기에 받는 총 서큘레이션은 볼텍스 강도는 감마의 ds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여기 그림이 여기 뭐 뒷페이지에 있는데 여기 P점까지 거리 여기서 작용하는 이 P점까지 R만큼 있는 이때의 속도는 우리 포텐셜 플러스에 했던 2파이 R분의 감마 2파이 R분의 감마인데 우리는 감마는 반시계 방향이고 이렇게 시계 방향이고 감마는 그 양력 뭐 좌측에서 바람이 불어와서 에어포일에서 이렇게 해서 플러스 감마라 그랬죠. 근데 우리 속도 할 때는 우리 지금까지 그냥 R세타 잡혀 세타를 1이 잡으니까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2파이 R분의 마이너스 감마. 그러니까 볼텍스가 이런 감마를 갖고 있으면 이런 속도를 갖고 있다. 여기서 표현한 속도는 이게 플러스 방향이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마이너스가 붙어서 TV는 이런 속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P점의 속도는 그 볼텍스 CT에서 이런 미소 길이 DS에 대한 볼텍스 CT에 의한 속도 성분은 이렇게 된다. 이거죠. 자, 여기 그림이 이제서 나왔어요. 그림이 여기서처럼 TV라는 값은 여기서처럼 이렇게 된다. P점에 여기 R 값이고 세타고 여기 TS고 볼텍스 시트는 이렇게 필라멘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XY 좌표에 대해서 XZ 좌표에 대해서 속도 성분은 아까 페이지에 있는 것과 같고 거기에 맞춰서 벨로시티 포텐셜은 그 마이너스 2파이분의 감마의 세타 여기 뭐 세타는 기준축이 여기 x축이잖아요. x축에 대해서 세타만큼 속도를 간다. 총 포텐셜은 그럼 어떻게 되냐? A에서 B까지 이 라인이 A에서 B까지 쭈르륵 접근해주면 되죠. 이렇게 2파이분의 1에 A에서 B까지 세타의 감마의 ds. 그러면 총 볼텍스의 강도는 어떻게 되냐? 총 볼텍스의 강도는 A에서 B까지 감마의 ds
쭈루룩 적분을 다 해주면 되죠. 적분을 다 해주면 된다. 이렇게 해서 적분을 다 하면 우리가 이제 양력을 쉽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볼텍스, 이제 앞에는 이제 볼텍스를 가지고 포텐셜에서 어느 P점을 기준으로 해서 쭈루룩 해주면 총 감마 적분하고 속도 적분하고 하는 것들을 해는 거고, 그러면 볼텍스 시트가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 볼텍스 시트가 갖고 있는 의미는 이 시트에서 해주면 어떻게 돼요? 볼텍스가 이렇게 쭈루룩 하죠. 이렇게 쭈루룩 하고 윗면의 속도 U1, 아랫면의 속도 U2고 노멀 방향이 TN이고, 감마값은 어떻게 된다 했죠? 삥 돌아서 적분하는 거죠. 이렇게 삥 돌아서 속도를 적분하는 거예요. 속도를 적분하니까 U1의 TS, 길이 TS. 그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 U2의 TS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노멀 방향 속도 V1의 TN. 이쪽으로 해서 V2의 TN이 우리가 이제 플러스 방향을 전부 설정을 해야 되니까 이쪽 방향이 U는 플러스고 V는 이쪽 방향이 플러스고, 그 가운데 TN은 이거로 뭐 시트니까 뭐 TN은 0이 되죠. 감마는 얼마라 그랬죠 아까? 대문자 감마는 총 감마니까 소문자 감마에다 거리 TS를 곱해준 거죠. 따라서 TS 나눠주고 TN은 0으로 보내고, 그러면 이렇게 되고, 감마는 우아랫면의 속도 차를 나타낸다. 이거죠. 우아랫면에. 우리 볼텍스 시트의 감마는 우아랫면의 속도를 나타낸다. 어떤 점성유동이라고 하면 평면 점성유동의 여기 아랫면의 속도는 얼마죠? 여기 점성 속도는 0이요. 그 다음에 점성위에서 이런 속도 프로파일을 갖죠. 이런 속도 프로파일을 가지면, 자, 여기서 감마는 뭐를 나타내느냐? 감마는 뭐를 나타내느냐? 이 프리스트림 속도 빼기 0이, 자, 이렇게 해서 감마가 점성을 모델링한다 이거죠. 아이디어라니 이렇게 쓸 때는 이제 시트니까 이렇게 돌아서 우아랫면 속도를 이렇게 표시했는데 그 값이 아랫면 속도를 0으로 점성 유동으로 붙들고 있으니 윗면 속도에 해당하는, 뭐 물론 볼텍스 시트가 이 바운더리 레이어 시퀀스만큼 있는 것처럼 되지만 포텐셜 프로로 정의한다는 얘기는, 포텐셜 프로로 정의하는 거는 점성 영역 없이 여기 바깥쪽 속도가 여기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탄젠트 속도가. 근데 알고 봤더니 여기는 0이고 바로 윗면은 이런 속도를 갖고, 그 차이가 볼텍스 강도가 된다. 즉 이게 점성을 모델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점성을 모델링하고 있다. 자, 그러면 프리스트림에다 볼텍스 시트를 합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게 이제 이게죠. 프리스트림에다 볼텍스 시트를 합해주면은 프리스트림이 이렇게 있고, 볼텍스 시트를 삥 돌아서 이제 시크니스가 있으니까 삥 돌아서 전체가 이렇게 있는 거죠. 삥 돌아서. 자, 이게 에어포일이 되려면 바운더리 컨디션을 만족하는 감마를 계산한다 이거죠. 감마를 계산하고 총 감마는 대문자 감마는 소문자 감마를 삥 돌아서 적분을 해준다. 그러면 코타 주kop스키 시리에서 L은 니꺼로 로 V 감마다. 이렇게. 자, 로 V 감마인데 우리는 2차원 단면에서 여기 단면 이렇게 그림을 그렸지만 사실은 이쪽 방향으로 인피니트 이렇게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단위 폭당의 양력에 해당한다 이거죠. 단위 폭당의 양력에 해당한다. 자, 여기 다시 설명하면 바운더리 컨디션을 만족하도록 감마 분포를 만들어낸다 이거예요. 어떻게 된지 감마 분포를 만들어내고, 그러면 감마 분포가 나오면 삥 돌아서 총 감마를 적분한다 이거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양력은 로 V 감마에서 총 양력이 나온다 이거죠. 자, 해서 뭐 우리가 이제 구하고자 하는 총 양력을 어떻게 계산하는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해서 방금 점성에 의한 표면 볼티스트 형성에 근접한 근사법이다. 이렇게 뭐 물음표는 붙어 있지만 저건 점성을 모델링하는 거다. 점성을 모델링한 거다. 뭐 물음표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다는 얘기죠. 자, 해서 1번적으로 이제 F1 뚝배를 고려해서 우아랫면에 삥 돌아서 감마를 해서 그거를 적분하겠다.
그렇게 계산을 나가봤더니 너무 복잡해서 우리가 thin airfoil, 얇은 날개를 가정하자. thin airfoil을 해서 캠버 라인에다가 볼텍스 시트를 분포시키다. 에어포일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가운데 대표적인 라인이 캠버 라인이니까 얇은 판으로 하나 더 있다 이거예요. 두께를 무시하겠다 이거죠. 삥 들어서 뭐 볼텍스 시트를 캠버 라인에다가 뭐 리딩 에즈에서부터 트레일링까지 감마 S 방향으로 분포를 시키겠다. 프리스트림을 해서 분포를 시키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기 전에 이제 일단은 시니어펄 세일을 하면 방금 전에 하듯이 그렇게 해준다 이거지. 두께를 고려해서 물론 두께를 고려해서 나중에 또 합니다. 두께를 고려해서 그 표면에 전체를 분포시키는 방안 가운데 그 가운데 좀 더 심플하게 해서 캠버 라인에다가 이렇게 두면 캠버 라인에 대한 얘기는 두께를 무시한 거기 때문에 얇은 날개 이론을 적용한다 이거예요. 자, 그러기 전에 그러면 이제 이 바운더리 컨디션을 뭐를 할 거냐? 바운더리 컨디션은 뭐죠? 포텐셜 프로니까 노멀 속도가 일단 0이다죠. 노멀 속도가 0이다. 탄젠트 속도는 얼마가 있는지 잘 몰라요. 어차피 면의 탄젠트 속도를 뭐 바운더리 컨디션으로 할 수는 없는 거죠. 그 값을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니까 노멀 벨로시티가 0이다. 그러기 전에 일단 점성을 모델하기 위해서는 쿠타 컨디션을 써야 되겠다. 자, 우리가 포텐셜 프로에서 서큘레이션이 없으면 소스 패널에서 계산할 때 어떻게 됐죠? 여기처럼 가운데로 들어온 받음각을 갖고 들어오는 유동은 뒤가서 여기서 이렇게 나가본다 그랬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나갈 때 방리도 없기 때문에 압력이 전부 스태그네이션 포인트에서 다시 뒤쪽 스태그네이션 포인트까지 압력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최저점을 거쳐서 다시 올라가죠. 그러면 최저점을 거쳐서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상쇄된다 그랬죠. 실인대 요동에서 이쪽 압력이나 이쪽 압력 같으니까 서로 저항 없다. 상면 압력도 뭐 없다. 단지 여기 회전을 이렇게 주면 서큘레이션을 주면은 여기서처럼 이렇게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실제 요동은 여기 뾰족한 데를 거쳐서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다 이거죠. 이게 물리 현상이 안 맞다 이거지.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만약에 뭐 포텐셜 플러스 소스만 가지고 있을 때는 이렇게 감마는 꼴이 0이 돼서 양력이 없다. 근데 이제 가운데다 서큘레이션을 넣어서 적당히 조정을 해주면 이제 뭐 이 뒤쪽 앞쪽도 마찬가지지만 뒤쪽 스태그네이션 포인트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다양한 유동을 구동할 수 있다. 그래서 제일 끝으로 매끄럽게 나가는 이런 유동이 매끄럽게 나가는 유동을 찾아야 되겠다. 실제 유동, 그중, 이중이 아니라 이자가 이게 그중 실제 유동, 점성 효과에 의해서 이 트레일링에 대해서 매끄럽게 나가는 유동을 모델링해야 되겠다. 이때 감마2를 찾으면 이게 로 V 감마가 돼서 양력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양력이 된다. 자, 그러면 끝에서 나가는 방법은 뭐냐? 끝에 트레일링에 대해서 스무스하게 나가는 방법은 자, 이렇게 T점 각이 있을 때 T점 각이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쪽 면에서 우리 노멀 속도는 여기고 탄젠트 속도는 어떤 값을 갖도록 돼 있죠. 그러니까 뒷전이 오면 계속 그 속도 성분을 여기서 V1이 되겠죠. 아래쪽에서는 다시 또 V2 이렇게 가겠죠. 근데 실제 A점에서 속도는 하나로 정의돼야 되니까 두 개가 고루가 돼야 되죠. 속도 성분이 방향이 이런 성분이 있고 이런 성분이 있는데 두 개가 같으려면 0해야죠. 이렇게 무조건 뒷점 각이 있으면 여기 스태그네이션 포인트 0이 된다. 그죠? 0이 된다. 자, T점 각이 0도다. 여기가 전부 위에 탄젠트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오고 아래 곡률에서도 탄젠트 방향으로 올라왔더니 그 값이 탄젠트 값이 같았다. 그러면 접선으로 서로 이루어졌다 이거죠. 접선으로 컵스라 그러네요. 컵스에서 접선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두 개는 0이 아니지만 같은 값을 갖는다. 이렇게 0이 아니지만 같은 값을 갖는다. 이렇게.
자, 트레일링이 돼서 스무스하게 유동이 이탈되도록 하기 위해서 또는 스태그네이션 포인트가 되거나 속도가 같거나. 근데 볼텍스 시트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볼텍스 시트 관점에서 보면은 볼텍스는 월앤면의 속도차라 그랬죠. 속도차니까 0이어도 0이고 월앤면의 속도가 같아도 0이고. 그래서 코타 컨디션의 최종 조건은 자, 코타 컨디션의 최종 조건은 트레일링 이지에서 감마 값이 0이다. 트레일링 이지에서 감마 값이 0이다. 그러니까 여기 뭐 속도가 하나로 정의된다 해서 뒷점 각이 있으면 0이고 뒷점 각이 없으면 각이 같다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두 가지로 표현했는데 최종 조건은 그냥 트레일링 이지에서 그 서큘레이션이 감마 값이 0이다는 게 코타 컨디션이 된다 이거죠. 코타 컨디션. 그런 요동에 맞는 감마 값 분포를 구하면 그거를 적분해서 양력을 구한다. 이겁니다. 또 이제 또 하나의 개념은 이제 이 서큘레이션에 대해서 스타팅 볼텍스 켈빈의 서큘레이션. 우리가 비점성 비압축성이면 그 등엔트로피 프로 뭐가 되냐면 점성을 무시했기 때문에 디시페이션이 없다 그랬죠. 디시페이션이 없으면은 내가 아 하는 소리가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또는 뭐 그러니까 점성이 없으니까 이거 뭐 댐핑이 없으니까 온동네 시끄러운 거예요. 자, 또는 뭐 물속에 들어가면 밖에 공기 중에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피가 그 소음이 오래 남아 있어요. 주위에 떠드는 소리가 뭐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지만 약간 우웅 있는 거는 자, 점성이 압축성 효과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뭐 훨씬 소산을 많이 시키는 거죠. 점성 때문에 소산이 되는 거죠. 그런데 비점성이라 그랬으니까 소산이 없다. 그래서 켈빈의 서큘레이션 시어리. 감마는 한 번 생기면 그대로 있다. 그 양이 디시페이션이 없다 이거죠. 디시페이션이 없다. 포텐셜 프로라는 거는 디시페이션이 없다. 곧 여기에서 출발할 때 있던 감마, 이 네모 안에 있던 C1이라는 엘리먼트 내에 있던 감마는 C1 모양이 외형이 어떻게 바뀌든지 감마2와 감마 1이 같다. 실제는 이제 점성에서 전부 디시페이션 되고 없어지지만 이제 아이디어라니 이제 켈빈의 서큘레이션 스테이라는 거는 이 감마 값이 항상 유지가 된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생기는 게 이제 그 스타팅 볼텍스입니다. 에어포일이라는 거는 처음에 정지해 있으면은 속도 정지해 있으면은 감마가 0이죠. 감마가 0이고 출발을 하면 양력이 발생하려면 여기에 이런 감마 포라는 양력이 있어야 되죠. 서큘레이션이. 그러면 전 영역을 봤을 때는 어차피 0이어야 되잖아요. 0이어야 되니까 여기서 어떻게 돼요? 반대쪽에 스타팅 볼텍스가 이렇게 있어야 된다. 이게 스타팅 볼텍스다 이거죠. 두 개 합해서 0이 되게끔. 그러면 컨트롤 볼륨을 이 영역만 갖고 하면 이제 감마포고 그 출발할 때부터 전부 다 갖고 하면 합해서 0이다 이거잖아요. 우리가 뭐 차가 출발해도 누가 또 확 차가 출발해도 어떻게 생겨요? 이게 뒷바람이 확 생기죠. 이게 볼텍스니 이걸 말하는 거야. 그냥 에어포일이 이렇게 차량이 확 있으면 여기 이렇게 서큘레이션 생기에 양력이 생기지만 반대쪽으로 이런 회오리바람이 생긴다 이거죠. 그러면 받음각이 가면서 증가했다. 이 상태에서 양력이 더 증가하려면 어떻게 돼요? 감마값이 더 증가하는 거죠. 감마값이 증가하니까 회전 요동이 더 있어야죠. 그러면 뒤쪽에 스타팅 볼텍스에 해당하는 증분량만큼의 반대 볼텍스가 있는 거죠. 멈출 때는 또 어떻게 돼요? 멈출 때는 감마값이 이게 이제 줄어들려면 반대쪽에 이런 게 계속 줄어드는 볼텍스가 생겨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출발할 때는 쉽게 그 스타팅 볼텍스를 알 수가 있는데 중간에도 받음각 변화에 따라서 양력 변화가 생기면 이렇게 스타팅 볼텍스 성격의 볼텍스가 생기고 또 양력을 줄일 때는 또 반대쪽으로 생기고 자 볼텍스 특성은 이렇다. 우리는 이제 비점성 비압축성 주체이기 때문에 이 볼텍스의 디시페이션이 없이 이렇게 계속 변화하는 이런 형태로 된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다. 이게 양력이 발생할 때, 양력 또는 감소할 때, 스타팅 볼텍스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일단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방금 이제 두 가지 여러 가지 개념들을 가지고 이제 씬 에어포일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씬 에어포일, 얇은 날개 이론, 얇은 날개 이론. 우리는 이 7번 섹션에서 얇은 날개에서 양력 계수 변화율이, 양력 계수 변화율, 이 기울기가 2파이라는 것을 공부합니다. 이제 이 섹션의 결과를 먼저, 이제 우리가 가는 목표를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결과를 한번 먼저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 기울기가 2파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에어포일의 공력 중심이 4분의 1이라는 거예요. 여기 4분의 1이라는 것. 코드 랭스의 4분의 1이라는 거를, 그걸 목표로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식을 유도하고자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캔버라인에다 볼텍스 시트를 분포시킨다 그랬어요. 조금 전에 캔버라인에. 그 다음에 쿠타 컨디션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캔버라인이 스트림라인이 돼간다. 캔버라인이 스트림라인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가니까 노멀 벨로시티가 없다 이거죠. 스트림라인이니까 노멀 벨로시티가 V 노멀은 0이다. 그래서 감마 분포를 계산하면 감마로부터 적분해서 총 대문자 감마를 구해서 양력을 계산한다 이거죠. 양력을 계산한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그림 그리는 게 여기서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에어포일을 바둥각으로 이렇게 기울여서 바람 이렇게 오고 그림 그리는 게 아니고, 자, 코드 라인을 따라서 X축을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수직하게 Z라인 그리고, 코드 라인에 따라서 X축 그리고, 캠버 라인은 Z는 이거로 ZX로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V 인피니트가 되고, V 인피니트고, 바둥각이 알파고, 그러면 이 각 위치에서 노멀 벨로시티는 이제 W 다시, 노멀 벨로시티를 W 다시라 하자. W 다시는 노멀 벨로시티, 볼텍스 CT에 의한 노멀 벨로시티, 볼텍스 CT, 이제 볼텍스 CT는 이 캠버 라인에만 볼텍스 CT가 존재하니까 거기에서 생기는 거를 W 다시란다. 자, 그 다음에 캠버 라인에다가 볼텍스 시트를 분포시켰더니 여기 감마 S의 함수잖아요. 감마 S의 함수. 감마 S의 함수니까 이 S를 따라서 적분하고 어쩌고 하는 게 너무 복잡하다 이게. 그래서 그냥 캠버 라인 대신에 코드 라인에다가 감마를 분포시키자. 코드 라인에다가 그냥 캠버 라인은 이대로 놔두고, 캠버 라인은 어쨌거나 캠버 라인은 바운더리 컨디션이 캠버 라인에 적용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분포가 아니고, 여기 볼텍스 시트는 여기 코드 라인에다 이렇게 분포시키고, 시트는 이렇게 분포시키고, 캠버 라인에다는 바운더리 컨디션만 분포시키겠다 이거죠. 그 다음에 경계 조건은 어떻게 되냐면, 캠버 라인을 스트림 라인이 일단 돼야 되겠죠. 그거마저 코드 라인에다 하면은 이제 그 시메트릭 에어폴이에요. 시메트릭 에어폴이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캠버를 무시해버리면 전부 시메트릭 라인 돼서 뭐가 되겠어요? 여기 이 값을 못 쳤죠. 이 값이 무시돼 버리니까 이거 좀 곤란하다 이거지. 이것만 계산할 때는 시메트릭 에어폴이니까 캠버 라인, 시메트릭 에어폴이니까 코드 라인이 캠버 라인이니까 그때는 가정도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제 캠버가 있는 경우에는 캠버 라인에다 스트림 라인이 되도록 해준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뒷전에서 코타 컨디션을 만족하기 위해서 감마 C는 이꼬르 제로를 적용해야 되겠다 이거죠. 코드 라인 뒷전에서 감마는 제로가 되도록 해준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캠버 라인에 적용하는 노멀 벨로시티는 어떻게 되냐? 캠버 라인에 적용하는 노멀 벨로시티는 프리스트림에 의해서 생기는 속도 성분과, 그 다음에 볼텍스 시트에서 생기는 속도 성분을 합해서 0이 되면 되죠. 캠버 라인에 합해서 노멀 벨로시티에다가 W-X는 꼴의 0이 되게 해준다. 이거지.
그래서 저런 좌측에 이제 그림이 복잡하게 그리는데 우리가 이런 거 그림 그릴 때는 뭐 아무데나 이렇게 뭐 뒤쪽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항상 자 앞쪽에 항상 플러스 되는 쪽이 각도도 이렇게 면의 각도도 플러스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서 면의 각도가 여기 마이너스로 내렸잖아요. 마이너스로 내려서 수식을 쓰면 잘못하면 여기에 또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쪽 2점이 아니고 2점이 아니고 2점에다 적용해서 여기다 그림을 그렸어요. 2점에다가. 그러면 V 인피니트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V 인피니트 이렇게 가고 면은 S면은 이렇게 가고 S면은 이 면을 따라서 그러니까 항상 이 각이 플러스 되게 해줘야 된다 이게 플러스 되게 그러면 S의 수직한 성분은 V 노멀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프리스트림에 의한 노멀 벨로시티는 얼마냐면 여기 이렇게 이만큼이지. 만약에 이쪽 각으로 따지면 이게 부호를 한참 여기 따져봐야 돼. 여기 뭐 부호가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쪽 앞쪽으로 해주면은 쉽게 알파 마이너스 세타 알파 마이너스 세타 자 V 인피니티의 노멀 성분은 V 인피니티가 사인에다가 알파 마이너스 세타 알파 마이너스 세타 세타는 얼마냐면 기울기니까 dx분의 dz의 인버스 아크탄젠트죠. 자, 탄젠트 세타가 dx분의 dz죠. dz니까 이렇게 쉽게 표현할 수가 있다. 여기서처럼 T쪽에다 그림을 그려놓으면 이게 여기다 마이너스 붙들고 다니잖아요. 붙들고 다니니까 그게 좀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세타는 이렇게 탄젠트 세타는 dx분의 dz니까 알파에서 세타를 빼주면 된다. 이거죠. 알파에서 세타를 빼주면은 여기도 알파가 더 크게 해야지. 왜냐하면 여기 V 인피니트를 큰 속, 여기 이쪽 방향으로 노멀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해주기 위해서 플러스 방향으로 해주기 위해서 모든 방향을 플러스 해놓으면 나중에 마이너스가 되면 지가 저절로 조정이 되는 거죠. 만약에 알파를 아래쪽으로 놓으면 속도가 마이너스 이렇게 붙었으니까 마이너스로 붙여갖고 처음에 값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잘못하면 헷갈리니까 항상 뭔가가 값을 정의할 때는 플러스가 되게끔 그래서 V 인피니티의 노멀은 여기서처럼 이속도 성분에 해당하는데 그거는 V에다가 사인 알파 마이너스 세타 이 값이 알파 마이너스 세타인데 세타는 탄젠트 세타가 dx분의 dz 이 그림을 놓고 보면은 쉽게 이해가 가잖아요. 근데 세타가 무지 적다. 세타가 적으면은 탄젠트 세타도 세타죠. 그냥 이렇게 우리는 항상 각을 적다고 가정했을 때는 항상 이렇게 탄젠트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리니어하게 이렇게 간다 이거죠. 적다고 0이라고 놓다는 얘기는 아니고 사인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사인 커브가 이렇게 되니까 여기 적은 범위에서 리니어하게 이렇게 우리가 적다는 말이 아주 애매하죠. 우리가 공학하는데 적다 뭐 무지 크다 가장 애매한 말을 많이 써요. 어디까지 적어도 되죠? 어디까지 적어도 되죠? 실험에서 그 답하고 너무 엉뚱해 갖고 적용할 수가 없다. 그러면 거기 적다 범위를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애매한 말이죠. 우리 항상 1보다 무지 적다. 이렇게, 1보다 무지 적다. 그러면 얼마만큼 적다는 얘기냐? 0.001이라는 얘기나 0.0001이냐? 그게 아니고 답을 구해봤더니 예측되는 어떤 실험치나 이런 것들이 그 이론치에 잘 맞더라. 그 범위까지 적다. 그런 얘기예요. 자, 세타는 그래서 탄젠트 세타 대신에 세타라 그러고 그러면 dx분의 dz가 되죠. 세타니까 이쪽으로 넘어와서 세타는 내 거로 탄젠트 세타고 dx분의 dz고 그 작다 했으니까 사인 세타는 세타고 작다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되죠? 코사인 세타는 우리 작다고 가정하면 항상 코사인 세타는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이렇게 1이다 그런다. 근데 여기 적다 그래서 0이라고 넣으면 값이 없으니까 그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V의 인피니트 성분의 노멀 성분은 엑스트림의 V 인피니트의 알파 마이너스 dx분의 dz다. 노멀 성분을 일단 구했어요. 일단 노멀 성분을 구했고, 오케이, 노멀 성분을 구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그 볼 저기 W 값이 볼텍스 CT에 의해서 생기는 값. 그럼 우리가 볼텍스 시트를 어디다 넣기로 했냐면, 볼텍스 시트를 여기 코드 라인에다 넣기로 했어요. 코드 라인에다 넣고, 바운더리 컨디션을 칸버에다 넣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WS가 됐는데, 이것도 보니까 뭐 다루기가 아주 어려워요. 저기 프리스트림에 대해서는 이 값을 확실하게 그냥 구할 수 있었는데, 이것도 어렵기 때문에, 이것도 W-S도 WX로, 그 바로 아래 값으로 대치하자. 그러면 그 유동의 주성분이 주로 볼텍스 프리스트링 값이기 때문에 이 정도 거차는 감수할 수 있다. 그래서 위에 캠버 라인에 적용하는 노멀 속도 성분을 그냥 여기 코드 라인에다 바로 적용하자. 그러면 뭐 이거는 볼텍스 시트 직선에다 놓고 그 의미 있으니까 엄청 쉽죠. 엄청 쉬워요. 그러면 어느 점에서 자, 이제 적분을 해야 되니까 이 미소 엘리먼트 T 크시가 갖고 있는 볼텍스가 여기에 어떤 속도를 주느냐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도니까 아래쪽으로 이런 속도가 있겠죠. TW 아래 다운워시 되는 속도 성분은 여기서 여기 거리니까 어떻게 돼요? 2파이의 x 마이너스 크시. 이때도 크시를 이쪽 바깥으로 가면 거꾸로 되니까 이거 방향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양이 되게끔 항상 x 마이너스 크시 2파이. 그 다음에 강도 감마 크시의 d 크시 여기 d 크시 곱해주고 그 다음에 부는 속도 성분이 이쪽 방향이 w 성분이니까 마이너스 성분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자, 해서 W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적분을 한다. 0에서부터 코드랭스 C까지 이걸 적분해 주면 되죠. 적분해서 코드랭스 C까지 적분을 한다. 2파이분의 X- 끝이분의 감마 끝이의 D 끝이다. 자, 그러면 두 개를 합해서 어떻게 돼야 된다? 합해서 자, 프리스트림에 의한 노멀 속도 성분과 여기 그 볼텍스 CT에 의한 노멀 속도 성분을 합해서 0이 된다. 0이 되니까 반대쪽으로 이렇게 넘어오면 시간이 이렇게 된다. 이게 sin 에어펄 셀이다. sin 에어펄 셀이. 자, 어떤 값이 주어져 있냐면 프리스트링 값 주어져 있고 알파 주어져 있고 그 캠버 라인 주어져 있고 에어펄이 정해져 있으니까 식이 주어지고 우리는 적분식으로 해서 이 감마 값을 구하자는 거잖아요. 감마 값을 구하자. 감마 값을 구하자는 거다. 여기 바운더리 컨디션은 뭐가 들어간다면 일단 스트림 라인에 해당한다. 물론 가정은 캠버 라인에서 있던 노멀 그 볼텍스 CT의 속도 성분을 코드 라인으로 옮겼지만 노멀 속도 성분은 0이라는 조건을 집어넣었어요. 쿠타 컨디션은 아직 못 집어넣었어요. 못 집어넣고 그래서 이거보다 sin 에어펄 셀이다. sin 에어펄 셀이다. 우리 한국역학 시간에는 항상 맨날 중요하다 그래요. 앞에서부터 계속 누적해서 중요한 값들이 나오잖아요. 저기 우리 지배방정식 할 때도 앞에 내용 다 정리해갖고 겨우 지배방정식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포텐셜 프로 만들어갖고 또 겨우 어떻게 해갖고 에르니코를 로브이 감마했더니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다 그랬고 그런 과정을 또 거쳐서 이제 에어프에 처음 적용했으니 얼마나 중요해지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3차원으로 가면 이제 그만큼 또 중요한 게 없잖아요. 항상 이게 배우는 내용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윗단계. 그래서 항상 중요하다고 강조를 합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sin 에어펄 시어리의 지배식 이거를 이제 풉시다. 이게 풉시다가 이제 그다음 목표에 이제 sin 에어펄 시어리 그러면은 2차원 날개의 sin 에어펄 시어리식은 여기 이 식으로 보면 복잡한 것 같지만 당연이고 이거는 저 프리스트림에 의한 노멀 속도 성분이고 이거는 볼텍스 CT에 의한 그 지점의 노멀 속도 성분이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는 캔버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시메트리 갈 때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시메트리 간 것부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dx분의 dz가 0이 되는 거죠. 0이 되고 식이 이렇게 심플하이 된다 이거죠. 식이 이렇게 심플하이 된다. 식이 이렇게 심플하이 된 거를 그럼 어떻게 풀 거냐? 그래서 오늘 이번 섹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